네,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298쪽 그리고 299쪽 그리고 254쪽을 함께 묶어서 우리 북한 지역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박정희 시기까지 북한 정권이 좀 걸치기 때문에 교과서를 같이 보실 때는 254쪽하고 그리고 298, 299까지 함께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처음 형성이 될 때는 소련파라든지 연안파라든지 여러 다양한 사회주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8.15 광복 직전에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 북한이 세워질 때는 계열이 여러 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국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섞여서 북한 정부를 수립했고 사회주의자라는 사회주의적인 이념 체계가 공통적인 그런 체제였었죠. 그런데 이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6.25 전쟁이고요. 전쟁 이후에 북한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몰락하게 됩니다. 해서 북한도 마치 남한처럼 김일성 독재 체제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이때 강조를 한 개념 중에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주체는 우리가 주도적인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몸체자를 이제 쓰는데 사상에서의 주체 그리고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리, 국방에서의 자위 그러니까 어떤 의미들이 대체로 있어요. 스스로 뭔가 알아서 그리고 북한만의 독자적인 유일한 이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는 삭제를 하시고 주체 사상은 한마디로 북한만의 고유한 독특한 그런 정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한 거였죠. 근데 결국엔 읽어보면 김일성이 북한 내에서 유일한 지도자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이 이제 선택한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이고요. 연도 보시면 이제 박정희 정권 시기죠. 그래서 남한이 독재가 강화되던 시기에 북한도 좀 독재가 강화됐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고요. 국가 주석으로 김일성을 뽑은 후 헌법상 수도를 평양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뽑아놓죠. 그리고 3대 혁명 소주 운동으로 영향력 단다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체제를 강화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집안이란 얘기입니다. 김일성의 집안. 그러니까 김일성과 아들인 김정일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도자인 김정은이 직계 존속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바로 이어서 준비되어 있던 김정일이 위원장에 취임하고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하니까 바로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에게 권력이 가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사회주의 정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왕실과 유사하죠. 왜냐면 지금 정치를 혈통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만 독자적인 거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가로 3번과 4번은 각각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모습인데 북한의 경제 토지개혁은 남한과 우리가 비교해서 중간고사 때 공부한 적이 있었고요.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그런 사회답게 무상몰수와 무상분배 그러니까 지주들의 재산을 국가로 압수를 했고요. 농민들한테 나눠줄 때는 이제 대가 없이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생산량을 늘리려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좀 무리를 해요. 천리마 운동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말이다의 이름을 따서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대외 관계가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물자도 잘 들어오지 않고 군대 규모는 너무 키워놨어요. 그래서 과중한 국방비 부담 때문에 무역이 침체되고 외환이 부족해집니다. 달러가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의 자본을 투자를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이름이 뭐냐면 하병법이에요. 하병법은 이제 이름을 한번 같이 적어보고 하병법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등을 참고하여가 낫겠네요.
참고해.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 발전을 진행시키고자 1984년에 제정한 법입니다. 시기가 좀 늦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북한이 7, 80년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쇠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80년대에 이 쇠퇴에서 벗어나 보려는 그런 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제 개방에 소극적이었고,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지는 게 싫기 때문에 북한을 조금 보여주긴 하지만 완전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가라앉게 됩니다. 규모도 축소되고, 그리고 소비도 축소되고. 자, 북한 사회는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예요.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인민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노동자 묶음이 있는데 15가구에서 20세대를 15에서 20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같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거죠. 근데 점점 이런 것들이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되면서 구성원을 잘 돌보지 못하니까 북한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가장 많이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로도 종종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